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의 귀여운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한 5년 정도 되어 가네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집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저희 시어머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 시어머님을 처음 뵌 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네요. 당시 남친이었던 남편 집에 처음 놀러 갔어요. 남친이 자기 엄마가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절 좀 데려와 보라고 계속 닥달을 하셨었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 저는 32살이었고 남편은 38살이었거든요. 둘 다 이미 결혼 정년기를 한참 지난 나이이고 남편은 좀 있으면 9수라 어머님은 마음이 많이 급하신 상태셨어요. 그래서 일단 보고 마음에 드시면 괜히 길게 끌지 말고 그 애의 결혼을 추진하시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셨었대요. 제가 가니까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차분하시면서도 상냥하시고 그냥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왜 그런 인상 있잖아요. 평생 선하게 사셔서 너무 평온하고 부드러운 인상,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인상, 그런 인상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께서 과일을 내어오시는데 손이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저도 나이 드신 분들의 거친 손은 많이 봤었지만 저희 시어머니 손은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5손가락이 모두 심하게 휘어있고 마디도 다 부어서 너무 굵고 손톱도 거의 다 닳아서 정말 보기가 많이 흉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시다 보니 손에 관절염이 엄청 심하게 오셔서 상태가 정말 안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변형이 된 상태라 수술을 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해서 수술도 못했었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시장에서 생선 행상을 하셨어요. 제대로 된 가게도 없이 그냥 시장바닥 한 구석에서 조그만 자리를 하나 빌려서 장사를 하셨답니다. 그러니 맨날 찬물에 손이 젖고 생선 손질 하시느라 칼에 베이기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겨울에 노상에서 찬물에 손 적시면서 생선 손질을 하셨을 때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님은 손님들에게 덤도 많이 주시고 그랬답니다. 그래서인지 인심을 많이 얻으셔서 장사도 제법 잘 되었고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돈도 제법 모으셨었대요. 가게 하나 정도는 차릴 수 있을 정도였는데 결국 차리지는 못하셨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시아버님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저희 시아버님은 정말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인생을 엉망으로 사신 분이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젊을 때 잠깐 어떤 회사를 2, 3년 다니신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지도 않으셨고 돈을 벌어오신 적도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벌어오신 돈으로 맨날 노름판에 가서 노름하고 오입질하고 그러셨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이 벌어오신 돈 다 까먹으면서 평생을 사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남편도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민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미운 감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이니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생각으로 특별히 자기 아버지한테 나쁘게 대하지는 않았답니다. 옛날에 시아버님이 한 번씩 바람을 피우시긴 했었지만 집안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파탄이 나지는 않았었고 시어머님께서도 워낙 장사하시고 살림하시느라 바쁘셔서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유야무야 자연스레 묻히면서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년 전부터는 시아버님도 많이 늙으시고 힘이 딸리셔서 그런지 가정에 충실하시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었기에 남편도 시어머님도 괜히 집안 시끄러운 걸 원하지 않으셔서 다 덮어두고 살아왔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나름대로 평화로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는데 약 50m 앞에서 시아버지랑 비슷한 분이 걸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참고로 시부모님 댁은 저희 집이랑 대략 500m 거리에 있습니다. 저희 집 창문에서 시댁이 살짝 보일 정도로 꽤 가까운 편이고요. 아무튼 시아버지 같은 분이 앞에서 걸어가시는데 옆에 어떤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저희 시어머니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뒤에서 보기에도 머리 모양이랑 체형이 전혀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시아버님이랑 비슷한 분이신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 2주 정도가 또 지난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퇴근 후에 동네 강변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서 강을 따라 뻗은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공원은 벤치가 강을 바라보면서 드문드문 놓여 있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데 어떤 벤치에 앉아있는 남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왼쪽에 앉아계신 분의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이 아무리 봐도 저희 시아버님이시더라고요. 100% 자신은 없었지만 왠지 느낌이 그랬어요. 시아버님이 산책 나오셨나? 그럼 저 여자는 누구지? 인사하러 가야 되나? 싶었지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길래 제가 발걸음을 고양이처럼 조용하게 하면서 그 벤치 쪽으로 걸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남자는 저희 시아버님이 맞더라고요.
뒤에서 보는 거였지만 옆모습도 충분히 보여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앉은 여자분의 얼굴은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가로수의 그림자가 얼굴 쪽을 딱 가리고 있었거든요. 뭐지? 이웃 여자분이랑 담소 중이신 건가? 하고 가볍게 생각도 해봤지만 그냥 아는 여자라고 하기에는 두 사람의 사이가 너무 친근하게 보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부부나 연인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전에 한번 시댁에 갔을 때 시아버님이 집에 안 계시길래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어머님이 이 양반이 요즘 저녁마다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한다고 한 번씩 나가더라. 요즘 늦게 오는 때가 많네? 옛날 친구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다나 봐 라고 하셨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날의 대화가 마치 영화처럼 머릿속에 불쑥 떠오르더라고요. 시아버님 친구라는 분이 저 여자분인가? 근데 그냥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친근한 것 같은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러다 그 두 사람이 일어서는 모습이 보이길래 일단 좀 거리를 두면서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마치 제가 무슨 탐정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네요. 그리고 괜히 시아버지께 들킬까봐 은근슬쩍 사람들 뒤에 숨어서 쫓아갔는데 일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마이갓, 그 여자의 정체는 저희 친정 이모였습니다. 둘이 팔짱까지 끼면서 같이 걸어가는데 너무 다정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두 사람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런지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뒤에서 몰래 계속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근데 저희 시아버님과 이모가 큰 길 안쪽에 골목길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얼핏 보니 모텔 간판 몇 개가 나란히 보이는 모텔촌이었어요. 결국 이건가? 이런 미친.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가슴이 너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일단 잽싸게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 찍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모텔 문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사진을 찍었죠. 그때 시아버님께서 모텔문 바로 앞에서 뒤를 한번 쓱 돌아보시는 바람에 정말 심장이 떨어질 뻔했었지만 다행히 거리가 있고 어두워서인지 시아버님이 저를 알아보진 못하셨어요. 시아버님과 친정 이모의 불륜이라니 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지. 그러고 보니 요즘 저희 이모가 별로 좋은 일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라도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얘가 뭔 주책맞게 이 나이에 남자친구냐면서 강하게 부정하더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날은 당장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밤새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다음날 오후에 이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모, 왜 그랬어? 뭘 왜 그래? 남자친구 없다더니 왜 하필 우리 시아버님이야? 이모 지금 제정신이야? 이 말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터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펑펑 우니까 이모도 더 이상 시침이 떼지 못하고 자초지종을 술술 불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이모는 이모부를 앞세우시고 홀로 되신 지 한 9년쯤 되셨어요. 자식은 없으시고 옆 동네에서 조그만 식당을 하나 하고 계시고요. 근데 어쩌다 가끔씩 시아버님께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고 며느리의 이모라고 가끔씩 지나가면서 먹을 것도 사다 주시곤 하셨었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둘이 점점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게 되고 술도 마시게 되면서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게 되었답니다. 우리 이모가 50대 후반이고 적지 않은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아버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보다 많이 어린 여자니까 예쁘게 보였을 거예요. 이모가 혼자 사시다 보니 없어 보이지 않으시려고 정말 지독하게 가꾸셨거든요. 그래서 본인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고 얼굴도 꽤 예쁜 편이세요. 식당을 하시다 보니 성격도 싹싹하시고요. 결국 시아버님은 그런 저희 이모의 모습을 보고 제 버릇 개못주고 마음이 혹한 것 같더라고요. 이모의 말씀을 들으니 머리가 더 터질 것 같았어요. 이모, 정리해. 엄마랑 내가 뭐가 돼?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왜 하필 우리 시아버님이야? 그게 어떻게 내 잘못이니? 난 잘못 없다. 너도 내 입장 대봐. 남편도 없이 식당에서 여자 혼자 장사하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데 네가 과부 심정을 알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리고 남자가 나 좋다고 그렇게 들이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지. 설마 내가 다 늙은 영감을 꼬셨겠니? 나한테만 뭐라고 하지 말고 정 따지고 싶으면 너네 시아버지한테나 가서 따져. 역시나 이모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모가 한 성격 하시거든요. 식당 일을 하시면서 직접 되는 남자들도 많았고 여자 혼자 장사하시다 보니 성격이 굉장히 세고 모진 편이거든요. 어쨌든 저도 물러서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건 정말 아니지 않냐고. 내가 이모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르거나 시아버지한테 이모부라고 불러야 되겠냐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냐고.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엄마랑 남편한테 알리기 전에 이모가 먼저 정리하라고. 그럼 나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조용히 넘어가겠다고요. 근데 그랬더니 이모는 더 흥분된 목소리로 야, 막말로 네 엄마가 맨날 무슨 모임이니 뭐니 밖으로 싸돌아다닐 때 내가 니들 똥기저귀 갈아주고 밥 해먹이고 그랬어.
근데 너 언제 나한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 번 한 적 있니? 배은망덕한 기집애. 결혼식 때도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작 옷 한 벌 해주고 땡이니? 내가 들어보니까 남들은 어릴 때 키워준 이모한테 명품백 하나쯤은 사준다는데 넌 언제 나한테 속옷이라도 한 번 사준 적 있어? 네가 언제 이모 한 번이라도 챙겨준 적이 있냐고. 네가 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하면서 저한테 서운했던 얘기들까지 꺼냈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했습니다.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둘 다 나이 처먹고 이게 대체 무슨 꼬라지랍니까? 다른 사람이 알면 뭐라고 할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미리 조치를 취해서 시아버님의 상간녀가 이모라는 사실을 한번 숨겨볼까도 했었는데 이모의 태도를 보니 절대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당신이 잘못 본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제 말을 전혀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사진을 보고도 화질이 별로 안 좋다면서 정말 확실한 거냐고 재차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미 이모랑 전화통화로 사실관계를 다 확인했고 아무도 모르게 이모한테 정리하게끔 하려고 했지만 이모가 도저히 내 말을 안 듣고 계속 뻔뻔하게 나와서 내 힘으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당신한테 얘기한 거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내 말을 믿는 건지 허탈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전 남편의 그 표정을 보고 뭐라 말 걸기가 힘들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좀 생각이 필요했는지 일단 자기도 생각 좀 해보겠다면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베란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남편이 계속 혼자서 줄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아마 남편도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었겠죠. 저도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남편이라고 뭔 뾰족한 수가 있었겠어요. 결국 저 혼자 안방 침대에 누워 TV만 틀어놓고 보지는 않은 채 혼자 이리저리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보 생각 좀 해봤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물었더니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당신은 이제 얼른 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지금 당장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니 일단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남편은 잠을 한숨도 안 잔 건지 아님 자고 일어난 건지 먼저 나가고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받지 않았어요. 결국 찜찜한 기분으로 출근을 하고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을 한 후 좀 일찍 퇴근을 했는데 그때 제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시아버님이셨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다짜고짜 큰 소리를 치시더군요. 너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어?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머뭇거리자 시아버님은 조금 언성이 누그러지시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퇴근했으면 얼른 우리 집으로 와라. 와서 네 시어머니 좀 달래라. 다 늙어서 이혼하자는데 내가 진짜 네 시애미 때문에 아주 미치겠다. 이러시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회사에 월차를 쓰고 아침부터 시댁에 가서 어머님한테 그냥 무조건 이혼하시라고 닥달을 했더라고요. 제가 시부모님 댁에 가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시어머님은 돌아 누워 계시고 시아버님은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고 계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이런저런 변명을 하시면서 때로는 언성을 높이시고 때로는 살살 달래시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계셨지만 시어머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봐,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내가 미안해, 응? 애들 봐서라도 한 번만 더 봐주게. 내가 2번 다신 사돈 이모 안 만날게, 응? 그러자 그때 시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아마 저희가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하고 싶었던 말들이 터져 나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애들? 당신이 언제 애들 생각했어? 당신이 애들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이 있어? 아니면 책을 한번 읽어준 적이 있어? 맨날 밖으로 나돌면서 노름하고 오입질하고 그게 아버지가 할 짓이야? 거기다 이젠 하다하다 사돈어른 동생까지 다네? 노망이 나도 유분수지. 나 참 남사스러워서 내가 앞으로 사돈 얼굴을 어떻게 보고 며느리 얼굴을 어떻게 봐, 이 썩을 인간아. 나 이제 당신처럼 못나고 무능한 데다 파렴치한 인간이랑 도저히 같이 살 자신이 없으니까 나가 죽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고 우리 무조건 이혼해. 그러자 그때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의 뺨을 때리셨어요. 아마 자식들 앞에서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욱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시아버님의 팔을 잡았고 시아버님은 더 때리려는 신용을 하시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셨어요. 뭐? 무능? 그래, 나 무능하다. 나는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당신은 맨날 일한다고 정신없고 집에 오면 애들만 싸고 들고 나는 뭐 마음이 편했는 줄 알아? 그리고 당신 손을 봐. 그게 어디 여자 손이야? 아주 징그럽다, 징그러. 이러니 내가 밖으로 안 놔두고 배겨? 내가 요즘 잘해주니까 아주 이게 정신을 못 차리지? 결국 그때 남편도 듣다가 화가 났는지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며느리도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아버지가 잘못하고 왜 아무 죄 없는 엄마를 때리세요? 엄마가 아버지 만나서 평생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저도 이젠 아버지고 뭐고 더 이상 못 참아요. 아시겠어요? 뭐라고? 네 놈이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때릴 거야 죽일 거야? 그래 어디 한번 죽여봐라 이놈의 자식아. 이 새끼가 맨날 지 엄마 편만 들더니 이젠 애비까지 죽일라 그래? 이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아이 씨발 진짜 그만하시라고요. 남편이 있는 힘을 다해서 무섭게 소리를 쳤는데 거의 5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런 모습은 정말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남자는 남자구나. 남자가 저렇게까지 화를 내니까 저도 확 위축되는 느낌이 들고 진짜 뉴스에서나 보던 끔찍한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님도 남편이 이젠 욕까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 많이 당황하셨는지 뭐 씨발? 이놈의 새끼가 이젠 애비한테 욕짓거리까지 해? 에라이 개놈의 자식아 집구석 잘 돌아간다. 그래 어디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아마 시아버님도 일이 더 커질까봐 자리를 피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희는 시어머님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안 그래도 요즘 황혼이혼 생각을 많이 했다. TV나 라디오를 틀어보니까 요즘 다들 황혼이혼이니 졸혼이니 한다는데 나도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해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나마 저 양반도 늙어서는 나한테 잘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나는 사실 그게 전혀 좋지가 않더라. 결국 자기가 늙고 힘이 없어지니까 저러는 거 아니겠니? 그냥 나를 죽을 때까지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던 거야. 이젠 나도 확실히 알았다. 그리고 이젠 우리 며느리한테 미안해서라도 무조건 이혼해야지. 땡땡아, 이 시애미가 못난 모습 보여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 땡땡이도 친정 이모일이라 마음은 많이 아프겠지만 이번 일은 이 시애미의 의견을 좀 따라주겠니? 시어머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조용히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저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우시는 모습을요. 결국 저희는 모두 상의한 끝에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님은 저와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 이모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소송 중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시어머님께 전화를 하셔서 그냥 다 법대로 하시라고, 제 동생이지만 너무 철이 없다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앞으로 사돈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으니 그냥 봐주지 말고 이모한테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셨지만 시어머님은 끝까지 노망난 시아버지의 잘못이지 이모님한텐 나쁜 마음 없다면서 오히려 며느리와 사돈께 부끄러운 어른의 모습을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친정엄마한테 이 얘기를 듣고 괜히 제가 더 시어머니께 죄송해져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후로 변호사와 상담을 해봤는데 변호사 말로는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재산 분할도 시아버님 쪽에서 기여하신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총 8개월 정도 걸렸어요. 변호사 말처럼 승소했고요. 근데 그 과정도 결코 만만치는 않았어요. 맨날 싸우고 전화로 언성 높이고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지옥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왔음에도 시아버님은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냐면서 자긴 절대 못 나가니 시어머니 보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법원 확정 판결서를 근거로 경찰을 불렀고 시아버님은 어쩔 수 없이 결국 끌려서 나갔습니다. 시아버님은 끌려 나가시면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이 당당하셨어요. 내가 당신 없다고 못 살 줄 알아? 내가 당신 없어도 얼마나 멀쩡하게 잘 사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치시면서 남편한테 질질 끌려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시아버님과 이모는 살림을 차렸지만 결국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이모는 돈도 몇 푼 없이 쫓겨나온 시아버님이 갈수록 꼴보기 싫어졌고 같이 살아보니 안 맞는 부분도 많았었나봐요. 아니 애초에 아버님을 진짜 남자로서 사랑하긴 했던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맨날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시아버님 험담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재벌을 개못 준다고 평생 무능하게 살면서 여자 등골 빼먹고 자식 내팽개치고 산 사람이 갑자기 변할 리가 있나요? 결국 이혼한 지 한 서너 달 되었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인간들 결국 갈라섰단다. 에휴 이제야 나도 마음이 편하네. 네 시부모님 이혼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사돈한테 미안하고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에휴 더러운 것들. 그래요? 그럼 지금 시아버님은 어디 계시대요? 몰라. 지금 쫓겨나서 평택에 조그만 원룸 하나 얻으셨다나봐. 그럼 이모는요? 에휴 그것도 모르겠다. 너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싶다는데 내가 얼씬도 하지 말라 그랬어. 나한테도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했고 그때 가게 보증금까지 빼서 둘이 도망가듯 떠나더니 그 돈도 생활비로 다 쓴 건지 돈 좀 빌려달라길래 그냥 수신 차단해버렸다. 그래서 이젠 나도 진짜 몰라.
내가 다른 엄마 형제들한테도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살아가겠지 뭐. 혹시나 너한테 전화 와도 너도 그냥 무시하거라. 알겠지? 전 요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시아버님께서 바람이 난 게 오히려 잘된 일이고 행운이라고요. 시부모님 이혼 후에 이상하게 저희 부부는 금술도 더 좋아지고 하는 일도 더 잘 됐거든요. 저희 시어머님께서도 금세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고 이전보다 더 활기차게 하루하루 잘 살고 계십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던 어머님을 생각하니 며느리이기 전에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쓰럽고 가슴이 아파 제가 개인적으로 용돈도 더 드리고 자주 찾아뵀었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많이 덤덤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노인대학에서 하는 노래교실도 다니시고 그림을 그려보고 싶으시다면서 미술학원도 다니고 계십니다. 남편은 그래도 본인 아버지라 그런지 아버님이 이모한테 쫓겨나서 단칸방에서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에 살짝 신경 쓰여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딱히 어떠한 조치를 취하진 않더라고요. 아마 남편도 심정이 복잡하겠죠. 아무리 미워도 부모는 부모니까요. 저도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그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님이 위독해지시거나 돌아가실 쯤엔 결국 다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보단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